근데 한서방 보기보다 사람이 나이빠네. 설마 결혼까지 생각하는 건 아니지? 광숙은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면서 동석이 보이자 주인을 본 강아지처럼 두 눈을 반짝이며 활짝 웃었습니다. 입꼬리가 귀에 닿을 듯한 그 미소엔 설렘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전날 자기를 위해서 그 어려운 테스트를 만점으로 통과한 동석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든든해 보였겠습니까? 게다가 광숙 씨 나 합격 먹었어요 하면서 자기를 끌어안고 침대 위에 함께 쓰러졌을 때 광숙의 심장은 오랜만에 뜨겁게 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젠 동석을 보면 저절로 가슴이 콩닥콩닥 설렐 만큼 깊은 감정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광숙의 마음속에 동석이 한가득 들어와 있는 이 시점에 옆에 서 있던 하얀 도포자락 같은 옷을 입은 할머니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동석이 자기를 보고 이상한 표정을 지으며 눈을 찡긋찡긋, 입을 실룩실룩 하는데도 광숙은 전혀 눈치를 못 채고 해맑은 웃음만 한껏 머금고 있었습니다. 근엄한 표정의 장모님은 광숙의 들뜬 표정을 보고 기가 차다는 듯이 광숙을 훑어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동석의 얼굴도 한번 힐끗 쳐다보고는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왔을 때도 광숙은 아무 눈치를 못 채고 있었습니다. 동석은 당황하여 광숙 씨 제발 웃지 좀 말아요. 왜 하필 여기서 만나는 건지. 장모님한테는 아직 얘기할 준비가 안 됐는데 이런 곤란한 표정으로 엘리베이터 밖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광숙은 장모님 앞에서 해서는 안 될 그 한마디 오빠라는 말을 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앞불싸 여기서 하필 그 오빠를? 이를 어쩐다. 광숙 씨 너무 눈치 없는 거 아니야? 아니면 내가 사인을 좀 더 확실히 해야 했나? 이런 생각으로 당황해하는 동석을 향해 장모님이 한서방은 안 타나 하고 말했습니다. 예 탑니다. 그들의 대화에 그제서야 광숙은 눈치를 챘습니다. 장모님이라고? 돌아가신 부인의 어머니? 이 할머니가 장모님이라는 것을 인지하게 된 광숙은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알아채고는 멍한 표정으로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세 사람이 탄 엘리베이터 안은 어색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전날 밤 그렇게 열심히 연습한 오빠라는 말이 왜 하필 이런 타이밍에 나와버렸는지 광숙은 자기 입을 틀어막고 싶었습니다. 모르고 했던 자신의 실수가 안타깝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서운한 생각도 들었습니다. 시동생들 앞에서는 우리 사이 밝혀져도 된다고 당당했던 오빠 어디 간 거야? 장모님이라는 이분이 카리스마가 남달라 보이기는 하네. 그래도 얼마나 대단한 분이길래 사별한 지 15년이나 지난 장모님 앞에서 여친을 소개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쩔쩔매는 거지? 내 차림새가 이래서 그런가? 그리고 저 할머니 표정 마음에 안 들어.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치고 있을 때 엘리베이터가 멈추었고 동석과 장모 두 사람은 내렸습니다. 광숙은 살짝 고개를 숙이고는 다시 1층으로 내려가는 버튼을 눌렀습니다. 동석은 광숙에게 먼저 내려가 있어요. 하고는 장모님을 모시고 예약된 룸으로 향했습니다. 복도에서 장모님이 동석을 돌아보며 저 여자분이 왜 자네한테 오빠라고 부르나? 어쩔 수 없이 동석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 제가 요즘 사귀는 사람입니다. 한국에 오신 김에 기회되면 장모님께도 소개해 드리려고 했는데 이렇게 오늘 우연찮게 보게 됐네요. 근데 호텔에는 무슨 일로 온 건가? 아까 작업복 차림 같던데? 우리 호텔에 막걸리를 납품하고 있는 업체 대표입니다. 그래. 옷차림으로 사람 판단하면 안 되겠지만 대표가 왜 저런 차림으로 다니는지 이해가 안 되네. 아직 소규모 업체라 직접 유통도 하고 있어서 그럽니다. 그래도 자기 일에 아주 열심인 사람이에요. 그래도 이 호텔 회장인 자네의 체면이 있는데 저런 모습으로 다니면 되겠나? 아직 직원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하고도 아주 잘 지내고 있고요. 자네가 알아서 하겠지만 썩 기분 좋은 인상은 아니네. 그 말을 듣고 동석은 기분이 언짢았습니다. 이왕이면 광숙이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장모님께 인사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과 그렇게 듣고 싶던 오빠라는 말을 이런 상황에서 듣게 됐다는 것이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광숙도 당황했는지 오늘은 바로 술도가로 돌아갈게요.
라는 메시지만 남긴 채 동석에게 들리지 않고 갔습니다. 그날 저녁 동석은 술도가에 들려 광숙을 불러냈습니다. 광숙 씨 아까 호텔에서 놀랐죠? 조금요. 근데 누구세요? 장모님이에요. 미국에서 사시는데 이번에 아주 오랜만에 한국에 오신 거예요. 그런 줄도 모르고 제가 말실수를 해서 어떻게 해요? 동석은 광숙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누군지 몰랐으니까 그럴 수 있죠. 나도 당황스러워서 신호를 주긴 했는데 광숙 씨가 못 알아듣더라고요. 제가 눈치가 너무 없었네요. 나도 먼저 장모님이라고 불렀으면 광숙 씨가 금방 알아차렸을지도 모르는데 어쩔 수 없죠. 너무 걱정 말아요. 그리고 오빠라고 부르라고 내가 먼저 졸랐는데 오늘 상황이 그래서 미안했어요. 정말 연습 많이 했나 봐요? 오빠라는 말이요? 엄청 연습했어요. 밤새도록 잠 안 자고 했죠. 정말요. 아니 농담이에요, 오빠. 광숙 씨 이젠 쑥스러워하지도 않고 정말 자연스럽게 잘 부르는데요. 이제야 제대로 기분 좋아지네요. 하하하. 그런데요, 그 장모님 포스가 장난이 아니던데요. 그렇기는 하죠. 아내하고는 완전 딴판이죠. 그 연세에 캐리어도 직접 끌고 다니시고 아무튼 보통 분은 아니에요. 산 넘어 산이라고 결의하고 보미한테 합격받아서 안심했는데 저도 장모님 테스트 받아야 하는 건 아니죠? 내가 나이가 몇인데 광숙 씨가 장모님한테 테스트를 받게 해요? 회장님이 제 시동생들에게 테스트 받은 것도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거였으니까요. 그건 상황이 다르잖아요. 광숙 씨가 시동생들하고 같이 살고 있으니까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걱정 말아요. 그래도 아까 눈치 엄청 보시던데요.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대접해드리려고 그런 거죠. 광숙 씨 많이 서운했나 봐요? 많이요. 그럴 줄 알고 내가 이렇게 달려왔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다음에 사귀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서운했다면 미안해요. 이제 마음 다 풀렸어요. 저도 빨리 알아채지 못해 미안해요. 이제는 오빠 외에는 딴 사람이 아무도 안 보여서 그래요. 와, 그렇구나. 우리 광숙 씨가 이렇게 달라졌네요. 오늘 밤도 잠 못 이루고 광숙 씨 생각만 하겠는데요. 저도 오빠 생각하면 너무 설레고 좋아서 내가 왜 이럴까 싶다니까요. 뭐가 왜 이래요? 내가 좋으니까 그런 거지. 하면서 동석은 이리 와요 하면서 광숙을 꼭 껴안았습니다. 우리 빨리 결혼해야지 안 되겠어요. 장모님 가시고 나면 서둘러서 해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이제 시동생들이 허락했으니까요. 그래도 독수리 술도가는 계속 나올 거예요. 그건 아시죠? 술도가 일은 광숙 씨에게 일임한다고 했잖아요. 고마워요. 오빠 늦었으니 어서 가세요. 나는 광숙 씨랑 조금이라도 더 있고 싶은데 가라는 거예요? 아니요, 저도 같이 더 있고 싶지만 너무 피곤하실까봐 그러죠. 요즘 PT 받고 테스트 받느라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목소리도 감기 기운 있는 것 같아서 걱정돼요. 알겠어요. 걱정 안 시키게 갈게요. 그런데 오빠 소리 들으니까 도파민이 팍팍 나와서 그런지 하나도 피곤하지가 않네. 그럼 오빠 계속 부를까요? 오빠. 노노. 오늘은 여기까지. 더 이상 부르면 내 심장 터져서 안 돼요. 이렇게 동석과 광숙의 달콤한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한편 동석의 장모는 호텔에서 시차를 적응하고 있던 중에 동석이 식사를 대접한다고 해서 호텔 로비 소파에 기대고는 편안히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뒤쪽에서 남자 셋이 대화를 나누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남자의 목소리가 좀 튀는 목소리였고 엘렉스 호텔 한동석 회장 이런 단어가 들려오는 바람에 장모는 무슨 얘기인가 싶어 귀를 쫑긋 기울였습니다. 상남이 너 여기 엘렉스 호텔에서 골프 강사한다고 하지 않았어? 아, 그때 하루 시범으로 한 거였어. 그럼 요즘 어디서 강사하는데? 요즘 일거리가 떨어져서 내가 상태가 안 좋다. 우리 딴 데 가서 술 한잔 하자. 너 이젠 술 좀 끊어야지. 그래서 강사 자리 끊긴 거 아니야? 나도 그러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걸 어쩌냐? 그리고 다음부터 여기서 만나자고 하지 말어.
이 호텔 재수가 없어서 그래. 전에는 LX그룹에서 골프 강사했다고 자랑하더니 뭐가 또 재수가 없다고 하냐? 알고 보니까 이 호텔 한동석 회장이 보기보다 수준이 아주 낮더라니까. 이 회장이 사귀는 여자가 누군지 아냐? 예전에 나랑 선봤던 여잔데 막걸리 만드는 여자야. 근데 선보러 나온 여자가 결혼 생각이 없다는 둥 하면서 날 저울질하더라고. 외모가 반반해서 내가 적극적으로 대시 좀 했지. 회사 대표라고 하니까 돈도 좀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돈은 개뿔. 빚더미에 앉아있더라. 아무튼 선보러 나와서는 마음에 없는 척하면서 지네 엄마 이용해서는 나한테 접근하게 해놓고는 막상 사귀자고 하면 퇴짜를 놓으면서 내숭을 떨더라고. 그래놓고 결국엔 여기 회장이랑 사귀더라니까. 장모는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빚이 그렇게 많으니까 돈 많은 남자 찾고 있었던 거야. 난 그 여자가 그런 속물인 줄도 모르고 그 여자 엄마한테 잘 보이려고 명품 가방까지 선물하고 내가 진짜 미친놈이었지. 박상남의 크고 껄렁한 목소리는 장모 귀에 또렷이 들려왔고 그 얘기를 듣는 동안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동석과 식사를 하고 나서 차 한잔하며 이야기를 나누던 장모는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지난번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여자랑은 사귄 지 얼마나 됐나? 동석은 본격적으로 사귄 지는 얼마 안 됐지만 그래도 호텔에서 납품한 지 꽤 됐으니까 지켜본 지는 오래됐습니다. 난 한서방이 굉장히 예리하고 사람 보는 눈도 높은 줄 알았네. 근데 한서방 보기보다 사람이 나이브하네. 설마 결혼까지 생각하는 건 아니지? 그 말에 기분이 상한 동석은 애써 감정을 자제하며 제가 나이브하다고요? 호텔 경영하는데 문제 한 번 생긴 적 없는 저한테 나이브하다는 말씀이 어울리지는 않는 것 같네요, 장모님. 하고 말했습니다. 그래 자네의 탁월한 경영 능력은 나도 인정하지. 그런데 자네같이 금수저인 사람, 아니 자네 정도면 다이아몬드 수저라고 해야겠지? 그렇게 고생 한 번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되려 세상 물정을 잘 모르고 순진할 수도 있어. 여자 보는 눈도 그렇고 말야. 그 말에 들은 동석은 숟가락을 멈췄습니다. 장모는 내가 자네 결혼 간섭하고 싶지는 않지만 나도 들은 얘기가 있고 느낌이라는 게 있어서 그러네. 동석은 답답한 마음에 말없이 물잔만 들이켰습니다. 광숙의 좋은 점을 설명해주고 싶었지만 이미 그녀를 색안경 끼고 바라보고 있는 장모에게 무슨 말을 해도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굳이 지금 말로 설득하려 드는 것이 의미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차피 장모님은 곧 미국으로 돌아갈 사람이고 자신들이 결혼해서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지금의 이런 오해쯤은 자연스럽게 사라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괜한 감정 소모를 하고 싶지 않아 그냥 침묵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동석의 묵묵부답의 장모의 속마음은 점점 무거워졌고 괜한 걱정과 함께 이왕 한국에 온 거 자신이라도 이 순진한 사람을 지켜줘야 한다는 어설픈 책임감이 마음 한구석에서 피어오르기 시작하며 장모가 말했습니다. 시차 적응도 다 됐고 컨디션이 회복됐으니 내일은 결의하고 봄이 만나러 가겠네. 알겠습니다. 제가 김 기사 보내겠습니다. 동석의 집에 도착한 장모가 현관 문을 열기도 전에 결의와 봄이가 현관으로 반갑게 달려나왔습니다. 장모는 두 손을 벌려 손주들을 꼭 끌어안으며 볼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결의와 봄이 우리 강아지들 이 할머니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요. 결의는 할머니 이제 미국 사람 다 되셨네요. 미국식 인사하시는 거 보면요. 그럼 내가 거기 산 지가 얼마나 오래됐니? 미국 사람이나 마찬가지지. 결아. 어쩜 이렇게 의젓해졌니? 핸드폰으로만 보다가 이렇게 직접 보니까 훨씬 더 멋지구나. 자랑스런 내 손자를 이렇게 늦게 보게 되다니 할미가 미안하다. 그리고 또 봄이를 보며 어머나 우리 봄이는 어쩜 이렇게 이쁘게 자랐냐. 봄이도 화면보다 훨씬 더 예쁘다. 너 엄마 닮아서 이렇게 이쁜 거 알고는 있지? 하고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저녁에 아주머니가 차려준 맛있는 집밥을 함께하며 오랜만에 즐거운 가족 분위기에 장모도 마음을 놓은 듯 웃음을 보였고 동석이 물었습니다. 장모님, 오랜만에 한국 오셨는데 혹시 제일 하고 싶은 거나 가시고 싶은 데 있으세요? 장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내가 예전에 살던 동네가 지금은 어떻게 변했을까 궁금해서 거길 제일 먼저 가보고 싶네. 그러자 동석이 말했습니다. 제가 모시고 다니면 좋겠지만 호텔 일정이 있어서 애들하고 다녀오세요. 김 기사 보내드릴게요. 하지만 장모는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나 한국의 지하철이랑 버스 타보고 싶네. 미국에서도 한국 대중교통 칭찬이 자자하더라고. 기사 부를 필요 없네. 장모는 하루는 결이와 또 하루는 보미와 시간을 보내기로 하고 다음 날은 보미와 함께 자신이 살던 동네를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장모와 보미는 택시를 타고 옛날 동네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네 엄마랑 할머니가 살던 곳이란다. 근데 아파트가 너무 많이 들어서서 하나도 모르겠다. 보미는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요즘엔 지도 앱이 좋아서요. 말씀하신 주소가 여기예요. 그래, 봄이 너랑 같이 오니까 다행이지. 나 혼자 왔으면 못 찾았을 거야. 두 사람은 골목골목을 걸었고 보미는 할머니에게서 엄마와의 옛 추억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장모는 갑자기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근데 보미야, 한국이 잘 산다더니 아직도 나처럼 나이 많은 할머니들이 저렇게 무거운 리어카 같은 걸 끌고 다니는구나. 보미는 리어카를 몰고 가는 할머니를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네, 저거 할머니가 종이 박스 같은 거 주우러 다니시는 거예요. 한국은 주택가 집 앞에 재활용되는 박스나 종이를 버리면 할머니들이 주워가세요. 꼭 돈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습관처럼 나가시는 분도 계시고 그걸로 용돈벌이 하시는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장모는 고개를 끄덕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자식들이 보면 속상하겠다. 저 연세에 저 무거운 걸 끌고 다니시다니. 할머니, 제 친구 얘긴데요. 걔네가 못 사는 것도 아니거든요. 자기 할머니한테 폐지 줍지 말라고 아무리 말려도 매일 새벽에 나가신대요. 독거노인들이 많아지다 보니 혼자 계시니까 심심해서라도 나가신다네요. 그렇지만 정말 형편이 어려운 분들도 하시고요. 아무튼 저도 저런 모습 보면 마음이 안 좋아요. 그렇구나, 어쩔 수 없지. 자본주의 사회니까 빈부의 차이가 있는 거는. 미국은 홈리스가 많은데 한국엔 이런 풍경이 있구나. 보미가 할머니랑 얘기를 나누던 중에 리어카에 폐지를 가득 실은 그 할머니가 도로를 건너다가 묶은 끈이 풀어졌는지 박스들이 온통 길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운전자들이 창문을 내리고 욕설을 하며 빵빵거렸고 할머니는 허리를 굽혀 허둥지둥 박스를 줍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트럭 같은 차량이 조심스럽게 길가에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한 여자가 도로 한복판에 뛰어들어 그 할머니에게 다가가더니 박스들을 빠르게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길가 쪽으로 모시고 가서는 박스들을 리어카에 단단히 묶어주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는 보미가 깜짝 놀라 외쳤습니다. 아니, 저분 마광숙 대표님이시잖아. 보미, 네가 아는 사람이야? 마광숙 대표가 누군데 그러니? 보미가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저분 아빠가 사귀시는 분이에요. 광숙은 할머니에게 근처 편의점에서 시원한 음료를 사다 드리고 있었습니다. 장모는 놀란 눈으로 그 장면을 바라보다가 중얼거렸습니다. 어제 엘리베이터에서 봤던 그 여자가 저 사람이라는 거야? 할머니가 어제 보셨다고요? 그래, 호텔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쳤는데 네 아빠가 사귄다고 하더라. 근데 내가 어찌나 마음에 안 들던지 아빠한테 싫은 소리 좀 했어. 사실 저도 처음엔 별로였거든요. 엄마랑 너무 다른 분위기이기도 하고요. 예전에 제가 좋아했던 교수님을 아빠한테 소개했는데 그 분하고도 완전 달랐고요. 그런데 얼마 전 그 교수님이 자기랑 안 사귀어서 빈정상했는지 화장실에서 아빠랑 저를 뒷담화를 하더라고요. 그런 말 듣고 전 아무 말 못했는데 저분이 대신 시원하게 말해주셨어요. 마 대표님이 걸크러쉬인 줄만 알았더니 마음이 정말 따뜻한 분이네요. 봄이 네가 마 대표라는 사람한테 완전히 푹 빠졌구나. 운전자들이 욕만 하고 지나가는데 저 할머니 도와주는 사람은 마 대표님뿐이 없는 거 할머니도 보셨잖아요. 저분 시동생하고 사무실에서 같이 일하는데 형수님을 제일 존경한다고 해서 왜 그런가 했더니 저도 이제야 확실하게 알게 됐네요.
너희 아빠가 사람 보는 눈이 있는데 내가 괜한 잔소리를 했구나. 그러셨어요. 그런데 제가 마 대표님한테 정말 놀란 건 따로 있어요. 우리 호텔의 장광주라는 막걸리가 인기가 좋아서 주문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 회식에서 마셔봤는데 정말 괜찮더라고요. 저희 같은 젊은 세대한테도 입맛에 맞더라고요. 그런데 그 장광주를 마 대표님이 개발했다고 해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장광주라고? 그 고급 막걸리 말하는 거니? 그걸 저 여자가 만든 거라고? 내 할머니도 장광주를 아세요? 그 막걸리 한인타운 마트에서 줄 서야 살 수 있을 정도로 인기가 좋아. 나도 친구한테 한 병 얻어 마셨는데 진짜 맛이 고급스럽더라. 한국의 맛과 와인의 정취가 다 들어간 맛이었어. 미국 수출한다는 말은 들었는데 할머니도 드셔보셨다니 정말 놀랍네요. 그런데 대표라는 사람이 작업복이나 입고 다닌다니? 너희 아빠랑 격이 안 맞게. 그래도 꾸미고 나오시면 엄청 이쁘세요. 그런 거에 신경 안 쓰시는 타입 같아요. 그렇게 격의가 없다 보니 호텔 직원들한테도 인기가 짱이에요. 우리 아빠보다 더 친하게 지내시던데요. 그랬구나. 내가 사람을 너무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네. 아빠가 그분 만나고 나서부터 입이 귀에 걸려 있으세요? 맨날 혼자 음악만 듣고 바둑만 두던 분이 정말 즐거워하시는 거 보니까 신기해요. 그래, 이제는 혼자서 그런 궁상 그만 떨고 좋은 사람 만났으니 재밌게 좀 살아야지. 봄이 네 말 들으니 나도 안심이 된다. 처음엔 돈 보고 접근한 여자인 줄 알고 걱정이 많았는데 정말 다행이야. 며칠 뒤 장모는 동석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한서방, 자네가 사귄다는 그 마 대표라는 여자분하고 식사 자리 한번 마련해 줄 수 있겠나? 봄이에게 할머니랑 있었던 얘기를 들은 동석은 기쁜 마음으로 광숙과 함께 식사 자리에 나갔습니다. 장모는 조용히 광숙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딸 민서를 대신해서 한서방은 물론 우리 결이와 봄이도 잘 보살펴줬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잘 부탁해요. 광숙은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님 말씀 명심하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나한테 어머니라 불러줘서 고맙네요, 마 대표. 그렇게 따뜻한 만남이 있은 후 장모는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동석과 광숙은 한결 더 깊어진 신뢰와 응원 속에서 진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장모의 반대라는 장애물을 잘 넘은 동석과 광숙은 결혼을 앞두고 본격적으로 데이트를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 어떤 심쿵 로맨스로 시청자들의 주말을 기다리게 할까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개인적인 상상으로 구성해본 스토리이며 본 방송과는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